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의 단식은 옳은 것을 위해 투쟁한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이 미스테리의 핵심은 누가 그 깡통 첩보를 조작했느냐입니다. 누가 조작을 해서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됐는가? 자, 1차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 첩보를 전달한 사람이 같은 민정수석실 산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조국 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들 사이에서 옆방에 있는 백원우가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것이 지방선거를 6개월 넘게 앞두고,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기 3, 4개월 전에 전달이 됐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정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해도 이렇게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지자체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권이고 일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김기현 첩보라는 것이 그 김기현 본인, 동생, 측근 이런 주변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러니까 정말이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찌라시 첩보 수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기현 X파일. 김기현을 반드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야당 후보로 나올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 문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백원우하고 연결된 모종의 팀. 두 번째는 국정원 같은 정보 수집기관. 세 번째는 울산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울산경찰청, 그곳에서 첩보를 수집을 해서 백원우에게 연결이 됐고, 백원우에서 박영철, 조국,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울산 황운하가 수사를 한 이런 어떤 모종의 이런 커넥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국정원이냐, 울산경찰이냐, 아니면 백원우 팀이냐. 자,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밝혀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이 비밀 핵심 고리인 백원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양정철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자, 이 전대협 출신입니다. 1988년 전대협의 연대사업국장을 했습니다. 당시는 전대협 2기 의장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이 전대협 의장이었죠. 그 다음 의장이 임종석입니다. 자, 전대협 국장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무비서를 하다가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맡았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노문 그룹의 뭐 핵심 중에 핵심. 자, 그리고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탄핵 역풍이 불었던 그 선거 때 이른바 그 역풍 때문에 당선이 된 탄도리들, 주로 운동권 출신, 그 탄도리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나서 재선언을 거쳤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청와대로 이제 문재인 청와대로 들어와서 민정비서관을 맡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2009년 노무현 장례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고함을 질렀던, 그래서 끌려나갔던 그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복심 중의 복심, 양정철, 노무현, 윤건영, 이런 그룹의 이호철, 이런 그룹이 복심 중에 복심이기 때문에 송철호란 인물이 얼마나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가, 문재인이 얼마나 그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공작의 첫 번째 고리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런 백원우에게 누가 첩보를 만들어서 줬나? 이건 조작 차원입니다. 깡통 첩보, 찌라시 첩보, 이런 것을 넘어서 거의 조작 첩보.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완전 깡통 찌라시 문건,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만들었던 그 문서보다도 더 함량이 떨어지는 완전히 깡통 첩보를 누가 조작을 했는가? 자, 세 번째,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김기현을 타겟으로 삼아서 본인 동생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른바 용역보고서, 어떤 건설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수주하게 만들어주면 30억 원을 주겠다라고 동생에게 써줬다는 용역보고서. 제가 4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도 울산의 경찰, 실무경찰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았더니 이번 사건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던 황운하가 그 관련 수사팀을 좌천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기현을 타겟으로 해서 각종 허위 사실을 짜집기로 만든 이 첩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부산, 울산, 경남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어떤 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이 신상털이식 수사, 첩보, 이런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한국당 후보들 사이에서 상당히 파다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장의 한국당 공천을 받았던 조진래 후보는 지난 5월 달에 자살했습니다. 역시 비리 사건 관련입니다. 홍준표가 무리해서 그 사람을 공천하지 않냐고, 홍준표 측근입니다. 지역에서 경쟁력이 뛰어났던 안상수 당시 창원시장을 공천했더라면 창원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홍준표가 안상수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그를 날리고 자기 측근을 사천했던 것입니다. 자, 행동대장 황운하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수사가 너무 진척이 없다라고 밑에 수사팀을 다그치기도 했고, 황운하는 지금 비리 첩보가 경찰청에서 내려왔다라고까지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윗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것이 다 밝혀졌고, 청와대가
비리 첩보를 하달한 다음에 이철성의 경찰청과 수시로 어떤 보고를 주고받으면서 수사를 재촉한 정황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없느냐? 완전히 김기현을 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내려가서 황운하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울산시장실, 부속실 포함을 해서 5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국의 TV에 중계방송되듯이 보도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백원우라는 폭탄 하나가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백원우 뒤에 누가 첩보를 만들었으며 백원우로 하여금 이러한 무리수를 누가 지시를 했는가? 조국, 임종석, 문재인. 그 핵심 미스테리 고리가 밝혀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